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4쪽에 있는 화학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까닭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원자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해지려고 화학결합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 중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 그래서 다른 물질들과 화학결합하지 않는 18족 원소가 있었죠. 바로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안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화학결합의 종류를 공부해 볼 텐데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을 배우면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어떤 방식으로 안정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면서 안정해진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서 안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다고 생각을 할 때 금속은 양이온을 형성하고 비금속은 음이온을 형성하면서 안정해지는데 이때 형성된 이 두 이온의 전하의 종류가 반대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네, 전기적 인력이 생기죠. 바로 서로 반대 전하를 띤 양이온,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을 하고 바로 이 인력 때문에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물질이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는데요. 요거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온 결합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염화 나트륨은요, 나트륨과 염소 원자가 필요한데요. 자, 나트륨 원자 같은 경우에는 금속 원자죠. 따라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이 원자과 전자를 잃으면서 양이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이온으로 변하면서 안정해지는데요. 여러분 안정해질 때 18족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고 했죠. 그럼 나트륨 이온은 어떤 원자와 전자 배치가 같아지나요? 네, 이 녀석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합니다. 네온이 10번이죠. 자, 그리고 염소 원자는요. 원자과 전자가 7개인데 외부에서 전자 하나를 더 얻어서 음이온을 형성하면서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원래 전자가 17개였죠. 양성적수와 같은. 그런데 전자 하나를 얻었으니까 얘는 18번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안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플러스, 즉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어떤 힘? 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을 여러분 이렇게 원자의 전자 배치 모형으로 표현을 할 때는요, 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전자 배치를 나란히 놓고 전하만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이온 결합의 경우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라고 했죠. 따라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 원소하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비금속 원소가 만났을 때 이온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온 결합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금속 원자는 전하를 띠고 있을까요? 아니면 중성 입자일까요? 네,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원자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중성 입자입니다. 즉 양성자 개수와 전자수가 같아요. 그럼 비금속 원자도 정기적으로 중성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인 두 원자가 결합된 이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성의 원자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화합물은 역시나 정기적으로 중성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양이온의 총 전하량하고요, 음이온의 총 전하량을 다 더하면 0이 되어야 됩니다. 자, NaCl을 예로 들면요. 자, Na 양이온의 총 전하량은 플러스 1이죠.
그리고 음이온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네, 0이 나오죠? 이렇게 총 전하량을 더했을 때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말을 해보자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금속이 잃은 전자수와 비금속이 얻은 전자수가 같으면 총 전하량을 더했을 때 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에 여기 네모칸 밑에 보면 동그라미 4번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은, 자, 이온 결합해서 새로운 중성 입자가 형성될 때 금속이 잃은 전자수와 비금속이 얻은 전자수는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Na,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을 할 때 나트륨은 플러스 1가의 양이온, 염소는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형성이 돼서 중성 형태의 NaCl이라는 화합물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두 이온이 결합을 해서 중성 입자가 형성될 때 우리가 화학식에는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지 않고 이렇게 중성 입자를 배열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앞쪽을 양이온이 될 녀석을 쓰면 되고요. 이 뒤에다가 음이온이 될 녀석의 원자를 쓰면 화학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하나를 더 해볼까요? 자, 마그네슘하고 염소인데요. 그럼 마그네슘은 이족이죠. 따라서 원자과 전자 두 개를 이루면서 이가의 양이온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방금 봤듯이 1가의 음이온을 형성하죠. 자, 그런데 마그네슘 하나하고 마그네슘 이온 하나하고 염소 이온 하나가 결합을 하면 중성 입자가 형성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중성 입자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마이너스 1가 음이온 염소가 두 개가 존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Cl-가 두 개 있고 Mg2+, 요게 하나가 있으니까 세 개의 전하량을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따라서 염소 이온 두 개와 마그네슘 하나가 결합이 되어서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는요, 양이온 하나 앞에, 양이온이 될 마그네슘 금속 앞에 쓰고 염소를 뒤에다 쓰는데 지금 두 개가 결합을 하니까 아래 첨자 2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화학식을 씁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보면 여러분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칼슘과 염소입니다. 자, 칼슘은 이족이에요. 마그네슘하고 같은 족이죠. 그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칼슘 역시 같은 이족이기 때문에 전자 두 개 잃어서요, 이가의 양이온을 형성해요. 그리고 염소는 우리 앞서서 전자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거 알죠? 자, 근데 역시 요 두 녀석이 결합을 할 때 1대1로 결합하면 중성의 입자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두 개의 염소 이온이 한 개의 칼슘 양이온과 결합을 하면 공간이 작아서 밑에다 쓸게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중성인 화합물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온 결합 내용은 일단 끝났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자, 공유 결합은 원자들이 전자 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이래요. 여러분, 전자 쌍이라고 하는 건 전자 두 개가 모여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과 비금속 원소 사이에서 주로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는요, 둘 다 안정해질 때 음이온을 형성하겠죠. 그러면 같은 전하를 갖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결합이 형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수소기체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공유 결합을 설명해 볼게요. 자, 수소기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 두 개가 필요한데요. 모두 원자과 전자 한 개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원자는 불안정하겠죠? 그래서 공유 결합을 형성할 건데 이때 수소 원자가 한 개의 전자를 내놓고요. 또 다른 수소 원자도 전자 한 개를 내놓고 이렇게
전자쌍을 이룹니다. 이렇게 전자쌍을 이뤄요. 그리고 이 전자쌍을 두 원자가 함께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이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이때 두 원자가 공유하는 이 전자쌍을 우리는 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결합을 통해서 안정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출을 이룬다고 했는데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수소는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온이나 아르곤처럼 8개의 전자를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럼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 가장 좋을까요? 바로 헬륨이겠죠?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지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 2개가 있네요. 자, 이쪽 수소 입장에서도 마지막 전자 껍질에 수소 2개가 있는 꼴이죠. 그래서 수소는요, 수소 기체를 형성하면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안정해집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우리 교재 14쪽에 보면은 물이 생성되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물의 재료가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거든요. 자, 산소 원자는 16쪽으로 원자과 전자가 6개예요. 그럼 여러분, 전자가 몇 개 더 있어야 안정해질까요? 그쵸? 2개가 더 있어야 가장 바깥에 전자 8개를 채우면서 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산소 원자는요, 수소 원자 1개하고만 결합하면 안정해질 수 없고요. 이렇게 2개의 수소 원자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이 원자과 전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전자쌍을 형성하고요. 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전자쌍을 형성을 해서요, 2개의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소 하나와 산소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 하나와 산소 원자에 있는 전자 하나가 이렇게 전자쌍을 이루면서 하나의 공유결합이 형성되고요. 또 여기에서도 전자쌍을 공유해서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즉, 물 분자 안에는요, 2개의 공유결합을 갖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소하고 산소가 과연 18쪽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해졌는지 살펴볼까요? 자, 수소 입장에서 마지막 껍질에 전자 2개를 갖게 되면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면서 안정해지겠네요. 여러분, 헬륨은 요 녀석이었죠? 자, 그럼 물 입장에서 보면은 물은 원래 물 입장이 아니라 미안해요. 산소 입장을 보도록 합시다. 자, 산소는 8번이에요. 그런데 2개의 수소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서 가장 바깥 껍질에 원래 원자과 전자 6개밖에 없었는데, 선생님 색깔이 너무 더러우니까 지우고 할게요. 아이고, 지워지지가 않네요. 선생님 그대로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다 채워져요. 그러면서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네, 10번인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화되는 거예요. 자, 방금 살펴본 우리 수소하고 물을 보면요, 모두 다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쌍 1개를 공유했죠, 여러분. 그쵸? 여기도 그렇고, 미안해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전자쌍 1개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결합을요, 우리는 공유 결합 중에서도 전자쌍 1개를 공유했다고 해서 단일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물은 단일 결합 2개가 지금 있는 거고요. 수소는요, 이 수소 분자 하나당 단일 결합 1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단일 결합만 존재하진 않겠죠? 전자쌍 2개, 3개를 공유한 물질도 존재합니다. 자, 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자 2개가 더 있어야 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산소 옆에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 산소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6개의 전자를 갖고 있고 2개가 더 필요하니까 얘네들은요, 전자쌍을 2개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단일 결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안정해지지가 않아요.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자 두 개씩 내놓아서 얘를 공유하게 되면, 자, 왼쪽에 있는 산소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면서 안정해지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쵸? 그리고 안쪽에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역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면서 안정해집니다. 자, 이렇게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산소 기체는 대표적인 이중결합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질소 기체가 있어요. 자, 질소 기체는 질소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요. 얘는 전자쌍,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공유하고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삼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과 전자 세 개를 갖고 있어요. 미안해요. 원자과 전자가 세 개가 아닙니다. 미안. 다시. 질소는 원자과 전자 5개를 갖고 있어요. 15족이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3개가 필요하죠. 즉, 3개의 전자를 더 공유를 해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안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지금 질소 원자 하나밖에 더 없습니다. 그럼 얘네 둘이 몇 중 결합을 형성해야? 네, 3중 결합을 형성해야 8개의 전자가 바깥 껍질을 채워줄 수 있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질소 안쪽에 2개 채워져 있고 바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당연히 오른쪽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안정한 물질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있는 더 많은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수소기체 형성 과정에서 공유결합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공유전자쌍 하나인 녀석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단일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지금 교재에 이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대한 개념이 안 써져 있거든요. 교과서에 써져 있고, 그랬으면 여기다 좀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공간이 많은 곳이 여기 물 형성하는 곳이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적어주세요. 자, 단일결합은 뭐냐?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할 때 우리가 단일결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이중결합도 있었었죠? 이중결합의 대표적인 녀석이 산소 기체였어요. 여기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이중결합. 여기다가 얘는 전자쌍 2개를 공유할 때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질소 기체 있는데요. 얘는 대표적인 삼중결합 물질이에요. 삼중결합. 얘는 전자쌍 3개 공유했을 때 삼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테인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메테인 같은 경우에는 탄소 1개랑 수소 4개가 결합한 건데, 여기 보니까 공유 전자쌍이 다 1개인 거 보니까 얘 단일결합인 거네요. 자, 단일결합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4개가 지금 메테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전자가 채워지면서 안정해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수소 입장에서는요. 수소 입장에서도 역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N과 H의 결합도 볼까요? 자, N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억나죠, 여러분? 15족이어서 원자과 전자 5개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주위에 수소가 있어서 수소랑 결합을 할 거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자가 3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결합 3개가 더 있어야 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수소 원자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원자과 전자들이요 모두 다 공결합에 100%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참여하지 않는
전자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N을 보면은요. 자, 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 2개가 여기 보이고요. 나머지 애들은 화학 결합에 참여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질소의 가장 바깥 kop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이루면서 안정화된다는 사실은 똑같죠. 그리고 얘도 지금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고요. 3개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빈칸, 우리 요거 채웁시다. 자, 이번에 염소와 염소와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Cl2라고 하는 화학식을 썼는데요. 이거 직접 우리가 이렇게 전자배치 모형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같이 한번 그려봐요. 자, 먼저 이 염소 이온이 아니라 염소 원자의 전자배치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염소는 17번이어서 전자도 17개를 그려야 돼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이제 10개 채워지죠? 근데 17개니까 껍질 하나를 더 그려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 옆에 지금 염소 기체를 하나 더 그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결합을 하려면 이렇게 전자 쌍을 공유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가장 마지막 껍질, 전자 껍질이 서로 겹쳐져야 전자들이 공유될 수 있거든요. 쌤이 그래서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전자 껍질이 이렇게 겹쳐져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랑 첫 번째 껍질은 절대 겹쳐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를 표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번째는 얘와 공유를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녹색으로 해볼게요. 주황색으로 그냥 해야 되겠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염소 기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가장 마지막 껍질만 겹쳐지게 그려야 하며, 그쵸? 그리고 이 겹친 부분에 전자 쌍을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 염소 기체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안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17개였는데 얘와 공유를 하면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면서 안정해지고 있는 거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필기 안 된 부분 있거든요. 거기만 필기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는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윗부분 필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적어 봅시다. 자, 이온 결합은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양이온은요, 금속 원소가 안정해질 때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가 안정해질 때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이온 결합은요,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음이온과 양이온이 형성됐을 때 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됩니다.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물질이 염화 나트륨인데요. 이 염화 나트륨에서 나트륨은 네온, 그 다음에 염화 이온은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해진다고 했고요. 그 과정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9쪽에 요 과정이 나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보면서 혹시 더 필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면 필기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요, 원자 사이에 전자 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요. 역시 이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15페이지에서 물의 생성 과정을 통해서 공유결합 설명했었었죠. 그래서 그 결과 보니까 산소 원자 하나랑요, 2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을 했었는데 이때 수소는 18쪽 원소 중에서도 누구와 같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안정해졌고요. 산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서 안정해졌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여기 15페이지에 쌤이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